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묵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 우리의 안보 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사거리 탄두 제한 등의 성능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중 접경 지역, 서해 등을 통한 중국 개입 위험을 최소화하는 확전 통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42년간 얽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맺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1978년 배꼽 미사일, 현재 명칭 현무-1을 개발하자 미국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정식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돼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지침이 완화됐다. 김대중 DJ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8월 북한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위협을 늘려가자 이듬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우리나라가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이명박 MB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침의 2차 개정이 실현됐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각각 최대 800km와 2T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대 허용 탄두 중량은 사거리에 반비례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 시엔 탄두 중량을 기존대로 500km 이하로 제한하되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중량 제한은 1T,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엔 해당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정상은 이튿날 전화 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4차 개정이 이뤄져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규제는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가 이달 22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지막 남았던 규제인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 제한 규제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점점 강해지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현 주소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처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기반해 성능을 높인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들을 연이어 개발했다. 우선 2차 개정에 힘입어 현무-2 시리즈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 중 현무-2A는 사거리 300km, 현무-2B는 사거리 500km, 현무-3B는 사거리 800km로 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T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T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됐다는 풍문도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당 탄두에는 무거운 중금속을 대거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해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현무 -4위 탄두를 고폭탄과 같은 재리식 화약류보다는 중금속 위주로 탑재해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폭탄 등 일반 화약으로 투티를 채워봐야 폭발력이 핵무기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폭발 시 분출하는 에너지는 동급 중량의 일반 화약, TNT 기준, 보다 약 4만 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투티위 탄두를 모두 고폭탄으로 채운다고 해도 파괴력은 50g 수준의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폭탄을 통한 폭발 에너지보다는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 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 -4 탄두를 최대 마하 10, 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 KT의 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노트는 TNT를 1000T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이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노트 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에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5노트 이하의 핵무기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노트 정도며 이 정도 위력을 오늘날 표준 핵무기로 분류하는데, 이보다 위력이 적은 것을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로 분류하고, 전술핵무기 중에서도 최대한 위력을 낮춰 민간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사 전략시설 등만 표적하게 하려 만든 것을 저위력 핵무기로 간주한다.